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카심의 눈은 광기로 빛났습니다. 금화가 쏟아지는 소리, 보석이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그의 귀에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죠. 이 루비를 봐. 거위할 만하잖아. 이 진주 목걸이는 분명 왕비의 것이었을 거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물을 담던 카심은 당나귀 10마리가 모두 보물로 가득 찼을 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좋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바위문 앞에선 카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주문이 뭐였지? 열려라. 보리? 아니야, 밀. 열려라 쌀. 열려라 콩. 열려라 수수. 패닉에 빠진 카심은 온갖 곡식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절망에 빠진 카심이 한참을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열려라 참깨. 맞다. 열려라 참깨. 도적 두목의 목소리와 함께 바위문이 열렸고 그들이 본 것은 떨고 있는 한 남자와 상자를 가득 실은 당나귀들이었습니다. 카심은 절규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카심을 무섭게 노려보던 두목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비밀을 아는 자는 살려둘 수 없다. 해질 무렵 불안감을 떨칠 수 없던 알리바바가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경고의 표시로 나무에 걸려있는 형의 시신이었습니다. 형님. 알리바바는 눈물을 흘리며 형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욕심 많고 거만했지만 그래도 형은 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도적 두목은 카심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우리 비밀을 아는 또 다른 침입자가 있다. 우리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한 명도 살려둘 수 없다. 한편 알리바바에게는 어릴 때부터 데려다 키우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모르기아나. 그녀는 뛰어난 지혜와 용기를 가진 소녀였습니다. 오갈 데 없는 자신을 거두어 어려운 살림에도 내치지 않고 키워준 알리바바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었죠. 어느 날 시장에 심부름을 다녀오던 모르기아나는 집 문에 백분이 칠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곧 알리바바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인님, 요 며칠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 문에 표식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보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기아나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도적 한 명이 재단사로 변장해 마을에 나타나 죽은 카심과 알리바바의 관계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집 문에 백분으로 표시를 해 밤에 동료들과 함께 습격하려 한 것이었어요. 이 일을 어쩌며 좋으냐. 알리바바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게 생각이 있어요. 모르기아나는 알리바바를 안심시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며 마을의 모든 집 문에 똑같은 표시를 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도적들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곧 표시가 된 문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곳이군. 아니, 저쪽 문에도 표시가 있어. 도둑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다 처음 왔던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마을 전체에 표시가 돼 있잖아. 도적들은 어느 집이 알리바바 집인지 구별할 수 없어 허탕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두목은 소굴로 돌아와 다음 계획을 짰습니다. 며칠 뒤 그는 기름 장수로 변장하고 40개의 커다란 항아리를 실은 수레와 함께 마을에 나타났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기름 항아리였지만 실제로는 39개의 항아리 안에 각각 도적이 한 명씩 숨어 있었죠. 실례합니다.
저는 먼 길을 가는 기름 장수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량한 알리바바는 낯선 상인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이죠. 마당에 항아리들을 두고 편히 쉬시면 됩니다. 그날 밤 손님 대접을 위해 요리를 하던 모르기아나는 창고로 기름을 가지러 갔습니다. 마당으로 내려간 모르기아나가 항아리 근처를 지나가는 순간 두목님, 때가 됐습니까? 항아리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르기아나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어요. 아직이다. 모두 잠을 자더라.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와 커다란 솥에 기름을 가득 끓였죠. 그리고는 부글부글 끓는 기름을 한 바가지씩 떠서 조용히 항아리마다 부어 넣었습니다. 잠을 자던 도적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숨이 끊어졌어요. 얼마 뒤 한밤중이 되자 도적 두목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두 나와라.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항아리를 확인한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불안을 느낀 두목은 급히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르기아나는 알리바바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모르기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 모두 목숨을 잃을 뻔했구나. 주인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도적 두목이 살아 도망쳤으니 분명 다시 올 겁니다. 모르기아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부하들의 죽음에 복수심에 불타던 도적 두목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죠.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몇 달 뒤 부유한 상인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뿌려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어느 날 상인은 우연을 가장해 카심의 아들과 친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네 삼촌을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하더군. 꼭 한번 뵙고 싶네. 그러시다면 저와 함께 가시죠. 아버지와 달리 선량한 조카는 의심 없이 상인을 알리바바에게 데려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재치 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죠. 하지만 모르기아나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해. 그녀는 상인의 옷자락 아래 번뜩이는 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익숙한 살기를 느꼈어요. 식사가 끝나고 모르기아나가 알리바바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인님, 제가 춤을 춰 여흥을 더해볼까요? 귀한 손님을 위해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모르기아나는 화려한 의상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양손에는 반짝이는 검을 들고 있었죠. 모르기아나의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불꽃처럼 방 안을 휘돌았어요. 그녀의 검이 빛을 받아 아름다운 무늬를 그렸습니다. 상인. 아니, 상인으로 변장한 도적 두목은 긴장한 표정으로 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몰래 옷 속 검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르기아나가 마지막 회전을 하며 두목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춤의 일부인 것처럼 우아하게 칼을 그의 심장에 꽂았습니다. 으악! 두목은 비명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모르기아나. 알리바바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모르기아나는 침착하게 상인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단검과 독약이 숨겨져 있었어요. 주인님, 이 사람은 도적 두목입니다. 알리바바는 상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다음 날 알리바바는 모르기아나를 불렀습니다. 모르기아나, 너는 3번이나 우리 가족을 구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알리바바는 모르기아나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조카의 아내로 맞이했죠. 이렇게 지혜로운 모르기아나는 알리바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알리바바는 조카 부부를 데리고 도적들의 동굴로 갔습니다. 이 보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형님이 목숨을 잃었다. 욕심내지 말고 이웃을 돕는 데만 사용하자. 조카 부부는 알리바바의 말을 따를 것을 맹세했습니다. 동굴의 보물로 마을의 우물을 파고 고아원을 세우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굴의 보물은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한 마음에 보답하듯 계속해서 채워졌어요. 모르기아나와 조카는 행복하게 살았고 알리바바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 여행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